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1년 이후 야구의 얼굴은 오타니입니다. 오타니의 시대는 트라웃의 시대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감사하게도 오타니에게는 에런 저지라는 대항마가 있습니다. 오타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서부의 오타니와 동부의 저지, 양키스의 저지와 다저스의 오타니는 에인절스 트라웃 대 필리스 하퍼보다 더 완벽한 구도가 됐습니다. 리그가 갈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2년 저지와 오타니의 리그가 달랐다면 오타니는 MVP 3연패를 했을 것이고 저지는 양키스 선수로는 미키 멘틀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MVP가 됐을 겁니다. 한편 3년 연속 MVP 수상은 딱 한 번, 베리 본즈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하기 전 3번, 약물을 사용한 후 4번, 총 7번이나 MVP가 된 본즈조차 만장일치 수상은 2002년 한 번뿐입니다. 2022년에 위리표 2장을 얻어 저지의 만장일치 수상을 저지했던 오타니는 내셔널리그 소속이었다면 골드슈미트 대신 만장일치 MVP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3년 연속 만장일치 수상이 나왔을 겁니다. 지난 일은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올해 메이저리그는 최악의 투고 타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쉬프트를 규제했고 타율이 2할 4푼 3리에서 2할 4푼 8리로 5리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해 메이저리그의 타율은 지난해보다 9리, 지지난해와 비교해도 4리가 떨어진 2할 3푼 9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1901년 이후 최저 타율 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보다 타율이 더 낮았던 해는 2할 3푼 7리였던 1968년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8년은 밥 깁슨의 ERA 1.12와 데니 맥클레인의 마지막 30승, 돈 드라이스데일의 58이닝 연속 무실점 등 수많은 투수 기록이 쏟아졌고 아메리칸 리그의 3할 타자는 칼 야스트렘스키가 유일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투고 타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스트라이크 존이 더 넓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해 존을 벗어난 공이 콜드 스트라이크가 된 개수는 경기당 6.03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8개입니다. 0.05개가 늘긴 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는 KBO의 ABS 도입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난해부터 실행된 불리한 조치들에 대해 투수들이 빠르게 적응했고 각 팀들이 쉬프트 전략을 다시 다듬었으며 무엇보다도 변화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구속혁명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은 94.1마일로 지난해 94.2마일보다 0.1마일이 낮아져 2008년 피치 트래킹 시대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상위 구속 선수들이 죄다 부상을 당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포심 비중의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커터와 슬라이더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메이저리그는 내년에는 포심의 30% 벽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극한으로 끌어올린 구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심을 아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저지와 오타니는 2022년 이후 다시 맞붙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4월 21일 경기에서 4타석 4삼진을 당한 저지는 자신에게 야유를 한 홈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야유는 별거 아니다. 더 심한 말도 들었다. 그런데 나라도 야유를 했을 것 같다며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사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좋았을 때 타격폼을 되찾은 저지는 마침내 장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34경기에서 장타가 12개였던 저지는 최근 11경기에서 14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제 4타수 4장타에 이어 오늘도 18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2루타와 18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가 잡힌 저지는 2루타 2개를 추가함으로써 이틀 동안 7타수 6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일어난 성적의 변화는 타율이 2할 3푼 6리에서 2할 6푼 1리로, 출루율이 3할 7푼에서 3할 9푼 3리로, 장타율이 0.490에서 0.555로, OPS가 0.860에서 0.948로 올랐고 순식간에 AL 장타율 3위, OPS 3위가 됐습니다. 볼넷이 메이저리그 1위인 저지는 홈런과 장타에서도 오타니를 따라잡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지의 타구속도 96.8마일은 62홈런을 기록했던 2022년의 95.9마일보다도 좋습니다. 저지의 장타가 돌아왔다면 오타니는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타니가 미국에 오기 전에 썼던 글에서 이치로가 했던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치로는 오타니의 타격에 대해 저 정도의 타자가 등장하는 일은 정말 드물다. 체격과 기술을 모두 가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방망이가 공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다. 이러한 부분은 타고나야 한다며 오타니의 타격 재능이 투수 재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오타니는 니포넴을 만나기 전 투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걸 꿈꿨고 투수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타자 오타니와 투수 오타니가 대결하면 투수 오타니가 9번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타니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이치로는 오타니의 미래에 대해 두 개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한 시즌은 타자에 전념하고 한 시즌은 투수에 전념해서 홈런왕과 사이영상을 번갈아 따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이치로인 오타니는 2018년 시범 경기 부진 때 이치로와의 화상 연결 기회가 생기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치로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때 이치로는 오타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너의 재능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믿어라. 오타니는 2019년에도 투수를 하지 않고 타격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천적으로 입은 슬개골을 가지고 있던 왼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9월에 수술을 받습니다. 무릎 수술의 여파는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팔꿈치를 제외하면 몸에 이상이 있는 곳이 없고 그 사이 타격이 더 숙성된 올해 오타니는 하나만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타니의 접근법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고의사구가 21개였던 오타니는 올해는 아직 고의사구가 없습니다. 이에 고의사구를 제외한 볼넷 비율은 지난해 11.7%와 올해 11.1%로 같습니다. 반면 삼진 비율은 23.9%에서 19.2%로 줄었는데 저는 이 부분 역시 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에인절스에서는 특히 트라웃이 없는 날엔 자기 말고는 해결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 다저스에서는 뒤에 프리먼이 있기 때문에 선구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오타니는 지난해 루킹 삼진 31개 중에서 마지막 공이 존을 벗어나면서 당한 삼진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루킹 삼진이 10개인데 어제 당한 2개를 포함해 벌써 3번이나 볼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돼 삼진이 됐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오타니가 보여주는 선구안의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타니는 발사각도 8도에서 32도 사이에 스위스팟 타구 비중이 앞선 3년은 35.3%였지만 올해는 46.0%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2%에 해당되는 비율로 보통 RS나 스티븐 칸처럼 컨택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기록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하드히트 61.3%와 타석당 배럴 타구 비율 15.7%도 메이저리그 1위로 피칭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타자 오타니가 어떤 수준의 타자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놀란 건 전업타자 오타니의 컨택 능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이 지난해, 오른쪽이 올해 안타를 만들어낸 공들의 히트맵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면서도 오른쪽 올해 그림에서는 바깥쪽 낮은 코스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에게는 바깥쪽 낮은 코스가 유일한 약점이었다면 하나만 하는 오타니는 바깥쪽 낮은 코스도 안타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될 그림은 오타니가 헛스윙을 한 공들로 역시 왼쪽이 지난해, 오른쪽이 올해입니다. 왼쪽 지난해 그림에서는 몸쪽 낮은 코스가 진한 빨강이었다면 오른쪽 올해 그림에서는 그 코스의 빨간색이 상당히 흐립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를 안타로 만들고 몸쪽 떨공에 당하지 않고 있다 보니 고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그림은 안타의 스프레이 히트맵으로 역시 왼쪽이 지난해, 오른쪽이 올해입니다. 올해 그림에서는 좌익선상 부분에
큰 빨간 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오타니는 타구가 오른쪽과 가운데로 갔을 때 타율이 4할 7푼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4할 6푼 5리로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타구를 왼쪽으로 날렸을 때 타율은 지난해가 2할 9푼 1리였던 반면 올해는 4할 7푼 1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포지 타구를 만들었을 때 안타 생산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오타니는 2년 연속이자 양대리그 홈런왕에 도전합니다. 또한 통산 첫 30홈런 30도루, 어쩌면 그 이상도 노릴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얼마 전 견제에 걸린 후 2루로 달려 살았던 것이 처음엔 도루 실패로 기록됐다가 다시 도루로 바뀌면서 9도루 1실패에서 10도루 무실패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10홈런 10도루를 가장 먼저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셔널리그에서는 87년 만에 나오게 될 트리플 크라운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타율, 홈런, 타점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타이틀은 타율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파워로 충분히 놀라게 한 오타니는 정확성과 컨택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가 따낸 타격왕 타이틀은 2개, 2001년과 2004년에 이치로가 따낸 바 있습니다. 만약 오타니가 타격왕이 된다면 이치로가 어떤 소감을 들려줄지도 궁금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